오늘 나갈 내용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어디션 반응과 그 다음에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알카인 음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어디션 반응이 하이드레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수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H2, 그래서 H랑 그 다음에 OH가 첨가되는 그러한 반응을 하이드레이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켄에서 했을 때랑 동일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켄에서 이 첨가 반응을 이용을 할 때 강한 산을 활용을 해야지만 그 반응, 첨가 반응이 진행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역시 스트롱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혹은 어떤 그 수은을 이용한 수은 촉매를 활용을 했을 때 이 첨가 반응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게 첫 번째로는 에놀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에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 있는 것과 그 다음에 OH가 함께 있는 그러한 컴파운드를 에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으로 다시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조건들인 거, 촉매랑 그 다음에 산 조건이라는 것이고, 각각 여기에 알카인에 있는 두 개의 지금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한쪽은 H가 들어갈 거고 한쪽은 이제 OH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생성물이 여기 나와 있는 N올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네 가지의 그 예시 중에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둘 다 최종적으로 H와 OH가 첨가가 됐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놀의 형태가 최종 폼이 아니었고 케톤이 최종 형태였죠. 그쵸? 여기 볼 수 있듯이 rearrange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를 볼 수 있듯이 얘는 평형이거든요. 이퀄리브리엄이기 때문에 이 에놀과 케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이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이 에놀보다는 케톤이 조금 더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케톤 쪽으로 평형이 치우쳐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덕트가 주로 케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특징은 이 앞쪽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어디션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뒤쪽에 에놀과 케톤이 평형을 이루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중심 부분이고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단 알아보고 이 에놀과 케톤의 어떤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 가지 먼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알카인이 인터널인 경우랑 그 다음에 터미널인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인터널인 경우에는 랜덤으로 들어가겠죠. 양쪽에 지금 뭐 대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서 에놀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케톤의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터미널인 경우죠. 말단에 달려있는 경우. 이때는, 왼쪽에 있는 카본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카본 두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H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이, 카보캐라이온이 형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말단에 H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되고, 만약에 오른쪽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왼쪽 카본이 양이온이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생각을 해주면 더 안정한 캐라이온은 결국에는 치환기가 달려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H2O가 붙고 최종적으로 H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OH가 붙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게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에놀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케톤이 이렇게 메틸 케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말단에 알카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말단 쪽으로는 수소가 붙고 그리고 안쪽에 OH가 결합된다는 거. 그렇죠?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이드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케토에놀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토토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토토머화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 토토머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그 의미가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에놀의 형태와 그 다음에 케톤의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이렇게 평형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가지 A와 B의 컴파운드를 합쳐서 토토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토머 중에서도 이 이중결합과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에놀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놀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CO 더블 본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케토폼, 케토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은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래서 에놀 형태를 봤을 때는, 에놀 토토머를 봤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OH가 있고 그 다음에 C 더블 본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케토폼 같은 경우에는 케토는 CO 더블 본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CH 본드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랬을 때 이 이퀄리브리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뭐가 더 평형이 치우쳐져 있냐? CO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케토폼으로 더 치우쳐지게 돼요. 이 둘 중에 C 더블 본드랑 CO 더블 본드의 안정성을 봤을 때 CO 더블 본드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는, 케톤 형태로 치우치는 그러한 형태로서 평형이 치우쳐지기 때문에 최종 형태는 케토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평형이 평형 상태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케톤 형태로 치우쳐지게 되는 걸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토머라이제이션은 에놀이 케톤 형태로 가는 것도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A가 B로 가는 것도 토토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B가 A로 가는 것도 토토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산이라든지 염기가 있는 경우, 이때 이 토토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산이 있는 경우, 산 촉매 하에서 이 토토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때를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시작은 여기는 지금 에놀 형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본드가 여기에 있는 이 수소와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토네이션 단계죠. 수소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니까요. 이 스텝 1은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는 이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가져요. 지금 여기 보면 파이 본드가 깨지면서 처음에 생성된 것은 이제 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시그마 본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산소와 카보캐라이온 사이에서는 이제 단일 결합으로 있었죠. 근데 이때 레조넌스 구조가 생기면서 여기에 있던 이 산소에 있었던 비공유 전자 쌍이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이제 산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겼을 때, 그때 반응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H2O가 여기에서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생성된 H2O가 이 H를 가져가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케토 형태로 이제 토토머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D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수소가 결합을 한 거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의 상태, 이 에놀폼이랑 그 다음에 최종의 케토폼을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구조 이성질체가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요소는 같지만 이 H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 수소가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이 탄소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모두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다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산 상태에서의 소토머라이제이션을 보여줬는데, 베이스에 있을 때도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일단 책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베이스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일단은 이걸 쭉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직접 그려봐야지 이거를 다음번에 직접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놀의 형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산이 있을 때는 이제 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이쪽 파이본드가 깨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잠깐만요. 산소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래서 OH는 베이스 상태에서는 하이드록시 그룹에 붙어 있는 이 H를 떼가는 게 먼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레조넌스 두 개가 공명 구조가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왼쪽의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의 상태.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마이너스 차지를 이렇게 갖게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형태가 공명을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아까 이쪽에서 생성되었었던 H2O 있죠. OH가 되고, 얘는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온 프로덕트가 이쪽에 H가 이제 결합이 돼서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OH는 OH-가 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텝이 반대죠.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디프로토네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베이스 상태에서는 디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화살표도 여기는 지금 제가 일부러 평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여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반응이 잘 진행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표시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다 평형 상태라서 양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 케토 폼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화살표를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평형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드일 때랑 베이스일 때랑 둘 다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는 동일하지만 중간에 프로토네이션과 디프로토네이션의 순서가 이제 바뀐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한 거. 그래서 얘네 둘도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그 과제 연습 문제 낸 거에 이게 메커니즘 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과제를 통해서.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드레이션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알카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산 촉매하에서 이 반응이 하이드레이션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일어나고요. 여기는 지금 인터널 알카인이기 때문에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특별히 따져줄 필요는 없겠죠. 동일하니까. 그래서 바이닐 카본이 이렇게 카보케라이온이 형성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만 깜빡. 그래서 지금 애시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전자 상태를 보게 되면 이 공명 구조에서 플러스 차지가 있죠. 그렇죠? 플러스 차지가 이 내부적으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베이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차지가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차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또 다른 특징이다라는 거. 그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지금 애시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카보케라이온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H2O가 다시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인 거죠. 에놀이 형성되는 과정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체적으로 산이 존재를 하죠. 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유도를 하냐면 토토머라이제이션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에놀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에놀이 그냥 여기 최종적으로 케톤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애시드가 존재를 하던 베이스가 존재를 해야 이 토토머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하이드레이션 반응을 시킬 때는 자체적으로 산을 이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이 에놀이 생성된 이후에도 계속 산들이 존재를 해서 추가적인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놀과 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애시드 상태에서의 이 토토머라이제이션이 쭉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알카인의 하이드레이션은 에놀이 생성되는 게 맞지만 에놀을 생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하이드레이션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산 상태에서 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 조건이 최종적으로 이 케톤까지 형성을 시킨다. 그래서 최종 프로덕트가 케톤이다 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디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이 반응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알켄에서 했을 때랑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어디까지? 이 에놀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여기는 항상 씬 어디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생성된 그리고 에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좀 해 두고요. 근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토토머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해서 케톤의 형태로 케토폼으로 형성이 되면 뭐 이게 시스든 트레스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항상 메커니즘에 의해서 씬 어디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생성되는 에놀이 시스 형태로만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뭐 이 정도,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추가적인 메커니즘은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널일 때랑 터미널일 때 그 두 개의 차이점만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인터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톤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를 형성을 한다라는. 케톤은 뭐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케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R, CaO에 이걸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H인 경우, 수소인 경우, 이런 경우를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가 뭐 생성이 되던 붙겠죠. 한쪽이 H,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이 OH, 방향성이 없죠.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쪽에 전부 다 치환기가 달려있는 상태라서 케톤인 거고요. 그래서 R과 R, 알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케톤이 되는 거고요.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요? 이게 하이드로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지티브가 생기고 여기에 H가 달라붙을 텐데 이 하이드로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의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H, 그 다음에 여기가 BH2가 되고 그 다음에 산화가 되어서 결국에 에놀이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토토머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 H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토머라이제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건 이제 한쪽에는 알킬 그룹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H가 이제 생성이 되는 알데하이드, 말단에서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인터널과 터미널의 차이는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 정도가 특징이고요. 색깔이 근데 파란색이니까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다시 봐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하이드레이션이랑 하이드로보레이션 이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 볼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러한 알카인이 있어요. 조금 좁긴 한데 일단 여기 좁으니까 여러분들은 옆에다 아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좁아서 잠깐만요.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냥 BH3라고 할게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하이드레이션이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지금 스타팅 머티리얼은 같은 알카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이드레이션을 진행을 시켰을 때랑 하이드로보레이션을 진행을 시켰을 때 여기에서 생성되는 프로덕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똑같이 H랑 OH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이드레이션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기 때문에 이 H 수소가 말단으로 들어가죠. 가장 덜 치환되어 있는 카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위치가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 있죠. 뭐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케톤의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케톤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알데하이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스타팅 머티리얼을 이용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조건을, 반응 조건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프로덕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뭐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은 하긴 했지만 이제 이 내용들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두 개를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는 게.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디션들을 통해서 좀 알카인의 어디션 반응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알켄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여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케토 형태와 그 다음에 에놀 형태 이 두 개의 토토머라이제이션이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어디션 반응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특징 중에 하나가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시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강한 베이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H2나 NaH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사실 Na 플러스랑 그 다음에 NH2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얘를 산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을 했듯이 sp2 혹은 sp3보다는 이 음이온이 됐을 때 더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생성되는 아세틸라이드 애나이온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웬만한 일렉트로파일이 있으면 전부 다 결합을 가능하다라는 아무래도 얘는 스테이빌리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즉 그 무슨 이건 의미하는 바는 액티비티, 리액티비티가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어떠한 일렉트로파일이 오더라도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지금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나와 있는 걸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알킬 할라이드, 그 다음에 뭐 에폭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주로 알킬 할라이드를 많이 이용을 한다.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형태, 알킬 그룹에 이제 할로겐 원소가 붙어 있는 건 알킬 할라이드인 거죠. 실제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을 여기에 이제 붙일 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알킬 할라이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에는 그 아세틸라이드 아이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아세틸라이드 N아이온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있는 알킬 그룹과 새로운 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는 리빙 그룹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반응 같은 경우에는 concerted reaction,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고 SN2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고 SN2 반응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unhindered alkyl halide일 때 이 반응이 잘 진행이 돼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킬 그룹이 뭐 굉장히 부피가 큰 뭐 2차나 3차 치환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라면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시들을 그래서 봤을 때 여기에 알카인 아세틸라이드 N아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로린이 끝에 달려있는 에틸 그룹을 여기에 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틸 그룹을 달 때 이 SN2 반응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벤젠을 달아주는 경우죠. 물론 벤젠도 좀 부피가 작은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그나마 플랫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플래너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경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여기에 지금 벤젠 고리에 브로민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떨어진 위치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 마찬가지로 사실 보통 일반적인 유기화학 반응에서 카본 이 결합을 시그마 본드를 새롭게 생성하는 이 반응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봤지만 보통은 어떠한 무언가 좀 전자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전자가 충분히 있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반응이 개시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탄소를 시그마 본드로 결합을 하는 반응은 거의 다룬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세틸라이드 아이온을 사용을 하게 되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러한 시그마 결합을 새롭게 쉽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게 탄소가 7개짜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세틸라이드도 탄소가 7개짜리죠. 그랬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14개짜리. 그래서 탄소가 14개짜리가 된다는 건 사실은 작은 그러한 유기화합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탄소가 여러 개 있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어 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카본 본드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주로 그때 활용을 하는 게 이 아세틸라이드 아이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SN2 반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지금 메틸인 경우나 아니면 뭐 1차인 경우에는 뭐 무리 없이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서 스테릭 힌더런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SN2 반응은 진행되지 않고 E2 반응이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진행돼서 아래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아세틸라이드 N아이온이 만약에 여기에 지금 브로민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카본이 있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컴파운드가 치환 그룹이 많지 않다. 지금 여기는 메틸 그룹이 2개나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뉴클레어 파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여기를 어택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스테릭 힌더런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택을 하지 못해서 SN2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니까 베이스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곳에 수소를 떼어가서 결국에는 엘리미네이션 반응, 그래서 E2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CHX3X라든지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SN2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E2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이때 이 아세틸라이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E2 반응일 때는 베이스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카인 파트 11장이죠. 11장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12장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진행 더 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12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 생략을 하기도 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이 12장 같은 경우에는 챕터명이 Oxidation and Reduction of Organic Molecule이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파트예요. 그런 파트라서 옥시데이션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리덕션이 어떤 거고 이미 여러분들도 뭐 산화 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뭐 배운 적도 있겠지만 유기화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합적인 측면에서 그냥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2학기 유기화학 2에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굉장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산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결합적으로 봤을 때 CG 본드가 늘어나는 걸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G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큰 그러한 원소들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 본드겠죠. 혹은 할로젠 CX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그 결합이 늘어나면 그걸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CH 본드가 줄어드는 것을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반대. 그래서 CG 결합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CH 본드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환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래서 산화,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리덕션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떠한 똑같은 물질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아래쪽에 뭐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산화된 컴파운드인지 환원된 컴파운드인지 알 수 없죠. 사실은 이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고 보통은 이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어떠한 무조건 산화가 되거나 무조건 환원이 되거나 산화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 이전 물질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항상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 성분이 산화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옥시데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환원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은 항상 이 두 가지 물질이 있으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돼요.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이제 반드시 같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산화 환원을 쭉 예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괄호 이렇게 하고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H라고 되어 있는 건 환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 메테인이 나와 있는데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환원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죠. 이 환원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제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CO 본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CO가 0이었는데 이제 CO가 하나가 늘어난 거죠. 한 개.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산화가 되면 CO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산화가 되면 CO 본드를 봤더니 세 개가 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이제 산화가 된 거는 CO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이중 결합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이 중간의 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좀 보는 거예요. 여기서 CH 같은 경우에는 여기 CH가 없죠. 0이죠. CH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CH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CH가 세 개고, 여기서는 CO가 0이었는데 CH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산화가 되면 될수록 CO 본드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CH가 늘어난다.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때로는 이런 그 CG라고 하는 이러한 본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이 그냥 단순히 아래쪽에 얘를 보게 되면 알카인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금 환원이 되었을 때 지금 CH를 한번 볼까요? CH가 몇 개가 있어요? 없죠, 그쵸? 이 두 번째는 보게 되면 CH 결합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CH가 네 개가 되죠. 물론 이 전체적으로 CG 없고 CG 없고 이건 다 0이죠, 그쵸? 다 없는데 때때로는 이런 거 없이 단순히 CH 결합만으로도 산화와 환원을 이렇게 따져줄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CH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환원이다 보는 거고. 반대로 CH 본드가 개수가 줄어든 이런 과정들을 산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리덕션을 이렇게 시키는 것, 환원을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H2를 더하는 걸 환원이 되는 거죠. 우리 바로 앞에서 봤듯이 이 H2가 들어가는, 수소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환원이 되는 거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환원의 형태가 H2가 들어가는 건데, 이 H2를 어떤 컴파운드에 넣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H2를 그냥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H2를 집어 넣으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H2를 그냥 집어 넣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촉매, 메탈 촉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H2를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쪼개서 넣는 거예요. 프로톤 두 개랑 그 다음에 일렉트론 두 개로. 그래서 프로톤 두 개, 일렉트론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넣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리덕션, 이러한 형태의 리덕션 방법 같은 경우에 보통 뭐를 같이 사용을 해주냐면 알칼리 메탈을 같이 사용을 해주고요. 전자를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프로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뭐 암모니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칼리 메탈은 일렉트론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톤을 제공을 하고 두 가지 제공. 대표적인 게 은거울 반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거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메탈 은이죠, 그쵸? 은이 일렉트론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암모니아가 활용이 되죠. 암모니아는 프로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은이 이제 침전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은거울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나트륨이나 NH3 같은 경우 이렇게 알칼리 메탈 이런 걸 이용해서 일렉트론, 프로톤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하이드라이드를 직접적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하이드라이드랑 그다음에 프로톤을 넣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넣으면 H2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드라이드를 이용을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혹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얘네들을 이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것만 기억을 해두고 눈에만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2학기에 유기화학 2에 가게 되면 얘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많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BH4나 AlAce4 알루미늄이랑 그 다음에 보론 이 두 가지가 하이드라이드를 제공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있겠구나 하이드라이드가 존재를 하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물질을 환원을 시키는 것을 H를 달아주는 것을